한국 정상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6,200달러로 전년보다 1,510달러, 6.1% 늘었고 국내 총생산은 3% 성장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박창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 석유화학은 내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형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사내 이사 선임을 반대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대 강한 반등세 나타나면서 11거래일 만에 1960선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증권부의 고병기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26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9% 오른 1964.3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혼조에도 불구하고 3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훈풍에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장중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1966선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경기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자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 3,771억 원을 내다 팔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128억 원과 807억 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2.38% 오르는 등 운수장비, 은행, 보험 등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신한주주 등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4% 오른 544.1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 판매 계약을 연달아 체결했다는 소식에 11% 넘게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4원 내린 1,07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이렇게 전차군단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 그중에 삼성전자가 3%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지난 4, 4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로 나왔고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1분기 실적은 좋게 나온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삼성전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24일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3.05% 오른 128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에 3% 이상 뛴 것은 지난달 21일 이후 한 달 만에 처음입니다. 이날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은 삼성전자의 1, 4분기 영업이익이 8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소폭될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대증권은 이날 삼성전자가 1, 4분기 매출액 52조 830억 원, 영업이익은 8,46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외에도 IBK 투자증권과 HMC 투자증권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영업이익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FN가이드가 최근 1개월간 종합한 증권사들의 연평균 영업이익 예상치에 부합합니다. 작년 4, 4분기에는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치인 10조 원을 크게 밑도는 8조 3,110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어닝 척구를 일으켰지만 이 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주 현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비교적 견조한 스마트폰 출하량을 보이고 있어 직전 분기에 1.8% 증가한 직전 분기 대비 1.8% 증가한 8조 5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우 IBK 투자증권 연구원도 갤럭시 S5의 조기 출시 효과 등에 힘입어 1, 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9천만 대를 웃돌 것이라며 시장의 눈높이는 영업이익 8조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실제로는 이를 웃도는 8조 5천억 원 수준의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2, 4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새로 출시한 갤럭시 S5의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애플의 아이폰 6와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현대, 위아나, LG 디스플레이 등 신용 등급이 상향된 기업들이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도 함께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습니까? 네, 현대위아는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4.23%나 오른
72,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전날보다 1.24% 상승한 26,65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두 회사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전날 두 회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등급보다 한 등급씩 높였고,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날 현대위아의 장기 신용등급을 또 한 등급 올렸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대위아의 경우 재무 안정성이 개선되는 추세이고 증설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 주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준기 나이스 신용평가위원은 현대위아의 경우 부채 비율은 지난 2010년 말 256.9%에서 지난해 말 103.3%로 감소했다고 설명하면서 영업수익 창출 능력이 확대되고 있고 재무 안정성도 좋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올해 1사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대종 하나대투증권연구원은 LG 디스플레이의 1사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89% 줄어든 280억 원에 그치겠지만 시장의 우려와 달리 적자를 기록하진 않을 전망이라며 이달 들어서는 패널 가격이 안정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사분기 영업이익은 1사분기에 비해 662%나 증가한 2,145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고병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이후 개점 휴업 상태였던 북핵 육자회담이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년 만에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대북 현안 해결을 위한 3국의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45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첫 대면했으며 북핵 문제 공조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6,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6,200달러로 전년보다 1,510달러, 6.1% 늘었습니다. 국내 총생산은 3% 성장해 전년도 2.3%를 넘어섰습니다. 설비 투자는 부진했지만 민간 소비와 수출이 늘면서 당초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6%, 2분기 1%, 3분기 1.1%를 기록해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분기에는 건설 투자 부진으로 0.9%를 기록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주택시장 침체로 급증했던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시장이 점차 살아나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52,390가구로 전달보다 6,180가구 감소했습니다. 6개월 연속 줄어든 것은 2006년 2월 이후 8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미분양 주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신규 미분양 증가분이 줄어든 데다 8.28 대책 등의 영향으로 기존 미분양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창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은 내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할 예정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하고 금호산업기업 어음 발행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배임 행위임을 경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금호산업의 의결권 행사를 무효화하기 위해 주총이 끝나는 대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호그룹은 오너 형제 간 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졌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와 고발, 계열 분리,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 개막을 앞두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증권과 IBK투자증권은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8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보다 18% 줄어든 8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증권사들은 어닝 쇼크 수준이라며 올해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를 줄줄이 내린 바 있습니다. 외국계인 노무라증권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을 국내 증권사들보다 높은 8조 6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유럽 각국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혹독한 증세 정책을 펴왔습니다. 최근 이런 기조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국제부 이태규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에서 이제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적극적인 곳은 프랑스입니다. 지난 1월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에 매기는 세금인 인두세를 총 300억 유로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랑드 정부는 증세와 정부 지출 확대를 내건 좌파 정부인데요. 유럽이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는데 프랑스만 뒤처지니까 역설적이게도 감세라는 우파 정부로 변신한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동향은 또 어떻습니까? 네,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과 아일랜드에서도 감세 바람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최근 발표한 예산안에서 연소득이 1만 파운드 이하면 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종전의 소득세 면제 상한선인 9,440파운드를 상향해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준 것인데요. 또 이탈리아에서는 역대 최연소 총리인 마테오 렌치가 총 124억 유로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페인과 아일랜드에서도 하반기에 감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 국가까지 감세 기조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세금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8년 국내 총생산의 45% 수준이었던 유로존 총 세수는 재정위기를 거치며 47%까지 부풀었는데요. 지난해부터 정체를 보이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부터 본격적인 세금 줄이기에 나섰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감세 기조로 돌아선 배경도 궁금해지는데요. 예, 가장 큰 이유는 각국 재정에 여유가 생긴 덕분입니다. 유로존의 재정 적자는 2010년 국내 총생산의 7%에 달했는데요. 지난해 3분기에는 3.1%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재정 여건이 나아지니까 세수를 줄여도 되겠다고 각국이 판단한 결과입니다. 또 유로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 강한 성장세를 도모하려면 감세가 필수적이라고 각국 정부가 판단한 것도 주요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세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유럽 국민들은 이 막대한 시위도 벌여왔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도 좀 반영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유로존 실업률은 12%로 사상 최고 수준인데요. 즉 서민들은 일자리도 잃은 상태에서 증세까지 겹치자 지난 몇 년간 격렬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이번 감세 바람도 이 같은 서민들을 다독이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유럽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말 이후로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최근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아직 지지부진하지만 최신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종합구매자 관리 지수가 9개월 연속 경기 확장 기준선인 50을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타격이 중요 변수인데요. 이에 유럽중앙은행은 더 강한 회복세를 도모하기 위해 미국식 양적 완화나 마이너스 금리 제도 도입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국제부의 이태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벌그룹 회계감사를 3일 안진, 삼정,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10대 재벌그룹 계열사 83곳 가운데 80곳, 96%가 4대 회계법인에서 외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들 법인의 외부 감사 점유율을 보면 3일이 31%로 가장 많았고 삼정, 안진, 한영의 순이었습니다. 이 같은 구도는 국내 시장에 국제 회계 기준이 의무 도입된 2011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기임원 연봉 공개를 앞두고 대기업들의 눈치 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이 있는 기업은 해당 임원의 보수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경영평가업체 CEO스코어에 따르면 삼성, LG, SK효성 등 대다수 대기업이 31일 연봉 공개 DDA로 잡았습니다. 최근 1, 2차 슈퍼주총대의 몰아치기 주총을 한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일부 임원의 고액 연봉에 대한 비난 여론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중국 제사공장 설립 지역으로 충칭이 유력해졌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오늘 출국해 쓰촨성 쯔양시의 상용차 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27일 충칭시와 자동차 사업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28일에는 올해 초 완공된 장수성 옌청의 기아차 3공장을 찾습니다. 정 회장은 특히 충칭시와 전략합작 기본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가 중국 4공장 입주로 충칭을 우선 고려하고 충칭은 필요한 재반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핸드백 업체 MCM이 2-3년 이내 기업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또 기업 공개 전에 부동산 회사 등 투자자에게 지분 일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성주 MCN 회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중기 또는 장기적 안목을 지닌 투자자에게 지분 매각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CM의 올해 매출액은 6억 5천만 달러에 이르고 3-4년 안에 15억 달러 고지를 밟을 전망입니다. MCM은 중국, 마카오, 홍콩, 대만 등의 아울렛을 현재 40개에서 올해 말까지 72개로 늘리고 일본 도쿄의 긴자에 점포 2곳을 열 계획입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